중국 1대1로의 부작용으로 국가재산이 강탈당하고 있는 개도국들의 이야기는 이미 수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는데요. 중국의 진 빚의 허덕이다 결국 디폴트를 선언한 스리랑카의 상황입니다. 스리랑카가 중국 1대1로 사업에 발을 들인 것은 남부 해안항구 건설 사업 때부터였습니다. 스리랑카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인 중국은 모든 자재와 인력을 중국에서 들여와 사용함으로써 스리랑카의 경제에는 하등 도움을 주지 않았고 천문학적인 빚만 남겨주고 말았습니다. 스리랑카가 이것이 불공정 계약임을 깨달은 것은 이미 모든 상황이 종료된 시점이었죠. 2017년 애써 지은 항구 운영권을 중국의 통째로 넘겼습니다. 사실상 항구가 들어선 땅도 이용하게 해주는 것이니 상식적으로는 스리랑카가 중국에게 이용료를 받아야 마땅할 테지만 중국 1대1로의 계약에 따르면 스리랑카는 항구를 통째로 중국에 넘겨주고도 아직 갚아야 할 빚이 한참 남아 있었습니다. 이에 스리랑카는 부채 조정에 관심을 가져달라며 중국에 호소했지만 그들의 요청은 씨알도 먹히지 않았는데요. 이것만으로도 대지항이라 부를 수 있지만 스리랑카의 지도층은 중국과 이미 뒷거래를 마친 것인지 또 하나의 신항만 건설 프로젝트를 중국 1대1로 사업에 맡기는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수도 콜롬보 동부의 컨테이너 터미널 개발 사업은 애당초 일본, 인도 등의 기업들이 공동 개발을 약속하며 사업 지분의 49%를 이미 보유한 사업이었으나 2019년 11월 지만 친중파 고타바야 스리랑카 대통령은 이듬해 2월 인도와 일본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통보하고 중국에 전권을 넘기고 말았죠. 중국은 이 항만 사업에 약 5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 밝혔기에 스리랑카의 빚은 그만큼 더 늘어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를 지켜보던 국제사회는 2022년 스리랑카는 국가부도를 선언할 것이다며 우려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중국에 갚아야 할 빚은 도저히 줄어들 기미가 없어 국가 경제가 파탄나고 있는데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위기는 관광산업 의존도가 높은 스리랑카에게 더 큰 고난을 안겨다 준 것이죠. 갈수록 떨어지는 스리랑카의 통화 가치에 작년 11월 스리랑카의 월간 인플레이션율은 11%를 돌파. 고타바야 대통령은 국가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쌀과 설탕 등의 기본 식료품의 수급을 국가에서 통제하겠다 나섰습니다. 하지만 스리랑카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외국 부채였습니다.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상환해야 하는 국채만 무려 48억 달러, 하나로 약 6조 원에 달하는데 스리랑카의 외화 보유액은 겨우 16억 달러로 올해 갚아야 하는 돈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런 극악의 상황 속에서도 아지스 스리랑카 중앙은행 총재는 우리에게는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며 허풍을 떠는 것으로도 모자라 민생을 지원한다며 1조 3천억 원 규모의 긴급 구제 자금을 투입하는 실책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GDP의 1.2%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갑자기 시중에 풀어버리니 스리랑카는 더 끔찍한 인플레를 맞아야 했고 폭락하는 화폐의 가치를 신용할 수 없게 된 스리랑카인들은 물물교환의 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이렇게 물물교환의 시대를 맞아야 한 것이 일반 국민만이 아닌 정부도 있다는 것인데요. 이란에 송금해야 할 원유 대금을 매달 500만 달러치의 찻잎을 보내고 싶다는 황당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가 앞으로 이란에 갚아야 할 원유 대금은 2억 5,100만 달러인데 스리랑카 정부의 제안대로라면 이란은 50개월 동안 돈 대신 찻잎을 받아야 하는 꼴이 된 것이죠. 대외적인 상황과 별개로 대내 상황은 더 악화되어 지난 3월 스리랑카 인플레는 18.7%를 뚫어버렸고 반정부 시위의 물결이 점점 거세지자 이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는 스리랑카 내각의 장관들은 타개책을 찾아내기는커녕 26명 전원이 기습 사임해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빤스런을 쳐버린 것인데요. 홀로 남아버린 친중파 고타야바 대통령은 지난 4월 1일 치안과 공공질서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 전국의 야간 통행 금지령까지 내리며 그야말로 중국 공안식 막장 행보를 보이기에 이릅니다. 불난 집에 기름을 부어버린 격이 되어버린 스리랑카 시민들은 이제 버스를 불태우며 반정부 구호를 외치며 친중 정부의 무조건 퇴각을 외치고 있는 것이 이제 2달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일이죠. 그리고 지난 19일 모두가 예상했던 스리랑카의 채무 불이행 선언, 디폴트가 이루어졌습니다. IMF와의 구제금융 지원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일시적 디폴트를 선언하겠다고 한 게 불과 지난달 12일의 일인데 한 달 조금 넘은 시점 완전한 디폴트가 새로이 선언된 것입니다. 난달라 스리랑카 중앙은행 총재는 앞으로 몇 달간 물가가 최대 40%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는데요. 중국이 남중국해에 진출하겠다는 야욕 하나만으로 남의 나라 항구를 빼앗은 것이 그 국가에는 멸절의 위기를 가져온 대표적 사례가 되었습니다. 세계 경제 전문가들은 스리랑카의 디폴트 선언이 개도국들에게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치 과거 태국에서 시작된 외환위기가 아시아 전체로 퍼져 한국에도 IMF 사태를 터뜨렸듯 중국에게 돈을 빌려 쓴 개도국들이 줄줄이 외환위기 사태에 빠질 것이라는 주장인데요. 파키스탄은 항만과 철도 건설을 위해 50조 원을 중국으로부터 끌어다 썼지만 이 빚을 갚지 못해 2019년 IMF로부터 돈을 빌리고 최근에도 돈이 부족해 또 구제금융을 신청했습니다. 아프리카 우간다 역시 엔테베 공항을 짓기 위해 중국으로부터 돈을 빌렸지만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결국엔 중국에게 운영권을 통째로 빼앗겼습니다. 이외 라오스와 캄보디아, 탄자니아와 케냐 등 동남아와 아프리카의 거의 모든 저개발국들이 중국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여 재정난에 시달리며 디폴트 선언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국가의 규모가 어느 정도 있어 엎지른 물을 조금이라도 담을 수 있는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는 무너져가는 타국의 모습을 보며 이미 약속했던 중국의 원조 프로젝트를 축소, 폐지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국가들을 위해 구원의 손길을 가장 빨리 내미는 국가는 바로 IMF 외환위기의 선배 한국입니다. 지난 15일은 스리랑카의 주요 명절 중 하나인 베삭데이, 부처님 모신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주 스리랑카 한국 대사관은 베삭데이를 맞이하여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한국 주간 행사를 열었는데요. 수도 콜롬보 시티센터에서 진행된 이 행사는 경제난을 겪고 있는 현지인들에게 한식 도시락을 나누어 주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어 이를 받기 위해 온 스리랑카인들로 문전성시였습니다. 두 아이의 손을 잡고 이곳에 온 한 스리랑카 여성은 스리랑카 정부보다 한국 정부가 우리를 더 챙겨준다며 흐르는 눈물을 연신 훔치며 인터뷰에 응하였습니다. 과거 러시아가 디폴트를 선언하였을 시절 오직 한국만이 러시아와의 의리를 지켜 현지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상황이 재현되고 있는 것인데요. 부디 이번 사태가 세계 각국의 연속 부도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이번 일로 수많은 나라들이 경각심을 가져 중국을 멀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